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전주입니다. 원전. 그리고 원전은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주가가 무조건 상승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모든 종목은요. 이미 상승이 나와서 신고가 구간을 달성한 종목을 위주로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신고가라는 건 시장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요. 스토리 때문입니다. 스토리. 자,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는요. 시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스토리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 생산. 앞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는 건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자, 이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립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건 친환경, 무슨 이야기예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과거에도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탄소 배출을 대폭 낮추기 위한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장기적인 작업을 해온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물론 이게 정부 단에서 언급이 있었지 시작을 했었던 건 아닌데 테슬라를 기점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렸고 지금 보급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내연기관을 기준해서 움직이던 그 화석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던 자동차들이 전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던 그 CO2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친환경으로 볼 수 있겠느냐? 왜? 생산 쪽에서는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긴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죠. 근데 이쪽은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생산돼서 공급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전기차를 한 번 충전해서 총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한 달치 전기의 양과 맞먹습니다. 그렇다는 건 전기차 보급이 늘면 늘수록 전기 생산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토리가 그냥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걸 주식시장도 반영하고 있다. 어디서 반영해요? 테슬라에 대한 주가,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입니다. 에코프로가 이번에만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5년째 장기 상승 중이고 이번에 나온 그 상승폭은요. 장기 상승 중에 나오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상승 파동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마지막 상승 파동이 끝났을 때는 1년 이상의 장기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렇다는 건 시장은 순환매 기조에 완벽하게 들어갔고 순환매 기조 안에서는 무조건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전기 생산이라는 거죠. 사실 한국 시장에서 테마가 순환되고 돌면서 나오는 이벤트들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처럼 큰 테마는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생돼 나가는 그런 테마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요. 시세가 시작하는 모든 시작점은 신고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죠. 그런데도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스토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고 그 스토리는 에코프로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 구간으로 달성할 때까지 매수 전략을 세우는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얼마에 살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가격을 토대로 보유 전략, 그리고 이 보유 전략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단기 보유 전략을 단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면 보유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주식은 보유의 기술입니다. 내가 장기 보유를 하려면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라고.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 투자로 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면요. 장기 투자는
일단 기간적으로는 2개월 안쪽으로 끊어야 되고 2개월 안쪽으로 끊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보유기간은 무조건 가격을 얼마에 잡았는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답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고 원전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는 탄소 배출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다른 에너지원이 있긴 하지만 그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답은 원전으로 가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의 상승세를 보면 전기차 보급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수익 금액을 늘리는 전략과 함께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 가격으로 인해서 보유기간을 내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원전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모든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라는 겁니다.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누가 이 종목은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모두 다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상승을 한다고 이렇게 확신하듯이 이야기를 하냐.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단지 스토리가 앞뒤가 짜맞춰진 듯이 너무 잘 짜여져 있다는 거고,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요. 세상의 방향, 그리고 산업의 방향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전기는 사용하죠. 근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 쪽에 대한 제한을 아직까지는 걸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에너지 생산 쪽에 대한 규제는 많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왜? 비용 때문이에요. 비용. 아직까지는 원전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었던 화석연료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효율을 높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원전 말고는 없다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전기차 시대가 올 때는 사실 이미 왔다고 봐야 되죠. 다시 표현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이요. 탄소 배출은 내연기관보다는 효율이 좋겠지만 그렇게 크게 낮아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원전 쪽, 즉 친환경 에너지,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전기 생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를 굳이 신고가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시장의 선택을 받아서 이 높은 변동성을 지금이다 그러면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첫 번째 가격 전략을 먼저 만들면서요. 안전마진을 무조건 확보해 가야 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원래는 전기차와 시세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런데 2,000원에서 3만원까지 1년 반 만에 올랐어요. 시세 구간만을 따지면 사실 한 1년 정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15배 주가가 올랐는데 2년의 기간 동안이요. 이렇게 50% 정도의 조정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이건 제가 그냥 무조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15배나 레벨업이 돼서 장기 조정 구간, 그게 가격 조정을 포함한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가격 조정을 포함한 기간 조정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건 실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0년도에 적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2011년을 기점으로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 기존의 걸 계속해서 줄여갔으니까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원전 산업 자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향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렇다는 건 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당위성이 이제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 15배 상승한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2년이 지난 그 이유를 보니까 에코프로가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네. 왜? 전기차 보급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보급률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생산이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전기 사용량이 앞으로 늘어나겠다는 게 그냥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가격을 먼저 잡고 그리고 보유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지만 단기 보유 전략은 가격으로 인해서 보유 기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익 금액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모든 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드려도 좋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